안정적인 거 플러스 많은 수요, 사업하는 데 핵심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 돈을 가장 안정적인 곳,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 강남빌딩 황 소장. 반갑습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입니다. 오늘 질문으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음.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음. 계시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특히 제조업 하시는 사장님들,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중에서도 그런, 그러니까 제조업도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뭐 공장이 크게 있는 분들도부터 해서 뭐 지방에 공장이 크게 있는 경우부터 해가지고 뭐 지산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식산업센터요, 거기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 지방에서 공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지역의 땅을 많이 갖고 있거나, 예.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을 땅 따먹기 식으로 계속 추가해서, 근데 그 시작은 내가 사업장, 뭐 공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땅, 아니면 뭐 지식산업센터, 이거를 처음에 임대로 시작했다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있는 곳을 사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좀 더 크거나 좋은 것을 사거나, 공장도 마찬가지 임대로 하다가 아니면 처음부터 사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이제 사서 하다가 좀 더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큰 땅을 사서 옮겨가거나,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땅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유해 나가는 것. 근데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이분들이 사시는 지산도 가격이 올라. 물론 이건 안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방 땅은 또 올라. 그러니까 내가 여기 묻어두고 계속 사면 자산이 계속 증식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충분히 해도 되지 않겠어라는 생각으로 30대, 40대, 한 초중반, 많은 경우에는 50대 초반까지 이 생각대로 계속 가시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정도가 되면 조금씩 느끼죠. 뭐냐면 여기 말고 다른 데 해볼까? 다른 데 했으면 어땠을까? 왜냐면 사람이 한 길을 쭉 파다 보면은 다른 건 안 보여, 사실. 이거는 잘잘못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 한 곳을 깊게 파다 보면 다른 영역에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다 도움되는 쪽으로 주위 상황을 만들려고 해. 그리고 사업으로 승부를 보려는 분들, 특히나 그런 분들은 내가 사업적으로 하는데 돈이 남았어. 근데 내 사업에 더 투자될 영역은 없어 지금. 그러면 향후에 더 확장됐을 때 내가 저기를 써야지, 저 땅이 필요하지, 그걸 미리 사놓는 거야. 내지는 여기도 땅값 오르니까 저기 미리 사놔야지. 왜냐면 한 지역에서 오래 하다 보면은 어디가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다 알아. 물론 매도가 언제 될지, 얼마가 오를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분위기를 알고 미리 사두면 도움된다는 것까지는 알기 때문에 계속 묻어두는 거야. 지산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면 어떤 분들은 시간이 좀 생기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계속 파서 들어가는 한 분야를 끝까지 깊게 파는 분들은 시간이 거의 없거든. 왜냐면 이 분야를 더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 더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 관련된 사람 만나고,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쉬고 다음날 출근하고, 막 일주일에 6일, 7일씩 일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건 안 보이고 이 주위에서는 계속 해나간단 말이야. 자산이 어느 정도 발전이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결혼한다, 내지는 이거 앞으로 몇 년 더 할까? 내가 건강이 좀 그렇거나, 아니면 이 업계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사놓은 게 맞나 틀리나 이 생각하는 경우가 한 번은 오죠. 근데 그때도 일이 많고 이러면 그냥 지나가.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됐고, 이런 분들은 좀 이제 대부분 좀 겸손하고, 본인 일에 대해서는 확고한 그 기준이 있지만 다른 거에 대해서는 크게 막 알아보지 않고, 그리고 이 겸손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정도 된 것만으로도 이때랑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욕심 부릴 필요 없어.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이 돼서 이게 정말 맞나 한번 생각해 보는 시점에 내가 건물을 해볼까? 물론 이렇게 하는 분들 중에는 자기가 그 지역에서 건물을 지어서 사옥 쓰는 분들도 있어요. 내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자금력과 이런 것들을 투입하는 게 일정 부분 맞아요. 정말 자리 잡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되고 나서는 현금이 모이는 것을, 얘는 재테크가 잘 될 곳으로 옮겨놔야 돼요. 내 신경을 최대한 안 쓰면서. 결국엔 이제 건물 쪽을 제가 얘기하는 거고, 건물도 신경 안 쓰이고 적어도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곳에 사놓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맞아? 내가 지금까지 한 것도 어느 정도 올랐는데 그 오름세와 여기 지역, 제가 하는 이 강남 빌딩과의 이걸 한번 비교는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 상황도 괜찮은데 굳이 그렇게 해야 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판단이 딱 쓰실 거예요. 본인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돈이 한 5억이나 10억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 5억이나 10억으로 내 회사에 투자를 할 거예요? 아니면 대기업 주식을 사실 거예요? 내가 발전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네.
그러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주식에 몰빵하기보다 내 거에 넣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주위에서 내가 조금씩 사서 모으는 지식산업센터 하거나 주위에 땅 따먹게 하는 것보다 강남에 내 건물 하나 있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 두 개의 비교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사는 내 맘대로 뭘 못 하잖아요. 그쵸. 지방 땅 이거 내가 맘대로 하기가 매각을 어떻게 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는 매각하려면 가격적인 조정 어느 정도 하면은 금방 매각이 되고, 그리고 내가 이거 직접 쓸 수도 있고 임대 줄 수도 있고, 이 건물은 내가 하는 사업, 이게 임대 사업인 거잖아요. 물론 지산도 임대 사업이 되긴 하지만 얘로서는 향후의 발전성이 적다는 거죠. 얘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럼 내가 이걸 철거하고 지을 수도 있어요. 지산 그게 안 되죠. 지방 땅 쉽지 않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활용하기가. 그 업계에 있는 누군가한테 뭉쳐서 팔 수는 있겠죠. 그거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사업에 투자할 만큼 투자했다. 그러면 나머지 돈으로는 돈이 스스로 불어날 수 있는 곳에 두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 제조업이나 아니면 내 사업에 아주 깊게 빠져 있으신 분들은 사실 다른 데 볼 그런 신경은 쓰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번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를 알게 될 거예요. 물론 지산이나 아니면 지방의 땅으로도 내가 득을 봤어요. 어느 정도 돈의 규모가 훨씬 커지면 그거는 여기 있는 걸로만은 또 다 커버가 안 되거든요. 네, 여기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정 시점에 넘어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분들도 사업 확장의 한 부분이라고도 하지만은 자금이 건물 살 정도까지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걸 팔아서 한꺼번에 오는 것보다 그냥 자금을 모으는 게 나아요? 그게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른 걸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 그거부터 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현금 흐름이 충분하다, 한 달에 버는 돈 아니면 1년에 얼마 버는 돈이 넉넉하다. 그러면 대출 부분을 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괜찮은 회사, 업력이 괜찮고 뭐 실적이 괜찮은 회사, 대출 비율이 엄청 높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지금 당장 투자할 목돈이 없는 거지 현금 흐름은 충분해. 이건 대출해서 그거를 미리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있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알아보니까 돼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면 돈을 모을 때까지 계속 가만히 있어. 이거는 사실은 이거보다는 전자를 생각하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제조업 자체라는 게 어찌 보면 많은 설비 투자를 해서 많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자기 사업에 계속 지속적으로 돈을 투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투자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 들어가진 않아. 어떤 시점에 딱 들어가고 그 뒤에는 수리랑 유지 보수 하다가 어느 시점에 들어가고 이런 경우거든. 내지는 한번 제대로 크게 해놓으면 사업을 확장하기 전에는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그 기간에는 돈이 쌓이거든. 그리고 이제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랑 많이 만나다 보니까 내가 알게 된 건 뭐냐면 계속 설비를 늘린다고 해서 계속 소득이 늘어나는 건 또 아니야. 왜냐하면 그 분야가 뭐 많은 수요가 생길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물론 대기업이랑 상대하는 경우는 좀 안정적이지. 근데 대기업도 그 수요랑 공급 이거를 따져서 예를 들어서 발주를 넣거나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계속 넣는다고 해서 계속 확장만 되는 건 아니야. 그런 게 있으면 너무 좋겠지. 그건 또 아니거든. 그럼 어느 정도 되고 나서는 여기서 이제 소득이 쭉 나오다가 일정 시점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뭐 요즘에 오시는 분들 뭐 특정 분야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서 이제 수위에 있는 분들만 오셔서 그 분야가 뭔지는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간 그거는 그렇게 돌아가더라고. 그럼 소장님이 평상시에 강남 건물 진입 가능한 스타트 30억 기준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분들은 좀 더 낮을 수도 있어. 왜냐면은 회사가 우량하고 수익이 많고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80% 이상 나오기도 해. 내가 30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편적인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뭐 확실한 사업체가 있으면 뭐 20억 미만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 왜냐면 그 회사가 오래 해왔고 그리고 그만한 수익을 내고 있고 은행에서 평가했을 때 이 회사가 안정적이다. 그러면 대출이 더 나오지.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조업 하시는 분들, 그런 쪽에 있으신 분들의 얘기를 제가 요즘에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얘기는 한번 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계속 뭔가 하는 것도 아주 의미 있어요. 왜냐면은 또 누군가가 알아주기도 하고 땅 따먹기 하는 것처럼 내가 이 지역에서의 영역을 넓히는 거에 만족감. 사업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확장을 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뭔가 되고 있다면은 거기서 오는 만족감. 규모가 커지는 거에 대한 또 만족감, 그리고 그렇게 넓힌 거에서 뭔가 소득이 조금씩 들어오면 내가 안정적이 되고 하고 있다는 그런 만족감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훨씬 더 시장을 넓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국내 대기업만 상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해외 대기업들을 상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만 뭐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어디에 놓을지도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돈이 가장 안정적인 뭐예요? 제조업하면 제일 안정적인 수요처 대기업이 맞잖아요. 그리고 거기랑 확실한 계약을 해서
뭐 매달 아니면 뭐 분기별로 어느 정도로 한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돈 받는 게 가장 안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안정적인 거 플러스 많은 수요, 사업하는데 핵심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 돈을 가장 안정적인 곳,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 그 중에서도 대기업은 뭐예요? 돈이 많은 회사잖아요. 그러면 내 돈도 가장 안정적인 곳, 그리고 많은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 곳에 두는 게 맞는 거죠. 사업의 이 기준과 재테크의 기준 똑같아요,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네. 누군가는 작은 회사랑도 막 여기가 수요를 많이 어쩌고 여기서 발주를 많이 하고 이걸 왜 안 해요? 돈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요. 불안하잖아요. 신규 기업, 신규 거래하기가 왜 까다로워요? 얘들이랑 했다가 뭐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재고로 쌓여버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을 선호하는 거잖아요. 물론 대기업 중에도 이상한 행동을 하는 데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기보다는 훨씬 덜하죠. 재테크도 똑같습니다. 어정쩡한 데 해놓고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언제? 적어도 이거보다 떨어지진 않을까? 확실한 데 해놓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그 똑같은 기준으로 넓게 봐야 돼요. 내가 하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강남빌딩 황 소장. 그럼 오늘은 제조업 하시는 사장님들의 재테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도 간과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얘기를 통해서 내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알고 내가 내 지역에서 하겠어. 그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모르고 있어서 안 하고 있었다. 근데 알아서 이쪽으로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오늘 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재테크에 대한 기준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